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구 공항의 활주로에 거대한 괴수 같은 수송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날아온 이 수송기가 그 먼 길을 달려와 대구에서 모셔간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자부심 천궁2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무기 수출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포화가 빗발치는 중동에서 이란에 맞서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UAE가 선택한 최후의 보루가 바로 우리 기술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급했으면 계약 날짜보다 훨씬 앞당겨 로켓 배송을 해달라며 수송기까지 직접 보내 모셔갔을까요? 지금 중동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긴박한 순간에 UAE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왜 하필 한국의 청웅2였을까요? 거기에는 뉴스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설계도와 지정학적 우정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요지경 경제학에서는 대구에서 시작된 이 긴박했던 로켓 배송의 전말과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K방산의 압도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요지경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거대한 경제 이면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UAE 대통령 고문의 의미심장한 트윗 한 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며 고마움을 전했죠. 중동 국가가 특정 국가의 무기 도입을 두고 이토록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광한 청웅2의 요격 명중률은 무려 96%에 달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쏟아지는 실전 상황에서 청웅2는 말 그대로 신의 방패 역할을 해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면서 성능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 중동 전역에는 청궁2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까지 수조 원대의 계약서를 들고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이번 UAE 로켓 배송 사건의 진짜 핵심은 속도에 있습니다. 현대전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당장 필요할 때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UAE가 이란의 위협에 떨고 있을 때 한국은 다른 국가로 갈 물량까지 조정해가며 그들의 방공망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중동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전략적인 수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중동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대구 공항의 수송기에 실린 것은 미사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달러 패권의 틈새를 공략하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앞으로의 중동 정세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청웅2가 지키는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반사 이익을 얻게 될까요? 단순히 국방의 문제를 넘어 돈의 흐름으로 본 천궁2 수출의 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청웅2가 실전에서 증명한 압도적인 데이터와 그로 인해 뒤바뀐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방산이 써 내려가는 역대급 경제 신화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중동의 하늘을 가르는 청웅2의 요격 신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대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길래 그 까다로운 중동 부호들이 앞다투어 모셔가는 걸까요? 그 비밀은 실전에서 증명된 압도적인 데이터에 있습니다. 청웅2는 발사된 후 목표물을 추적해 파괴하기까지의 과정이 그야말로 예술에 가깝습니다. 이란발 미사일 공습이 쏟아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도 96%라는 경이로운 명중률을 기록하며 중동의 방공망을 철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청웅2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가성비와 신뢰성입니다. 흔히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포대당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천궁2는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이면서도 성능 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수직 발사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는 사막의 거친 환경에서도 오차없는 타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UAE가 자국의 생존이 걸린 방공망을 한국의 통째로 맡긴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이 좋다고 해서 대구 공항에서 수송기로 직접 모셔가는 로켓 배송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K방산 특유의 신뢰 프로세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기 거래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UAE가 이란의 위협으로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자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갈 물량의 순서를 조정하는 결단을 내리면서까지 UAE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통합니다. UAE 대통령 고문이 트위터에 직접 감사 인사를 남긴 배경에는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사온 것을 넘어 자신들이 가장 위험할 때 등 뒤를 지켜준 한국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 신뢰는 곧바로 추가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원, 이라크가 3.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한국행 열차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제 중동에서 한국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의 무기 체계에만 의존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을 대안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낙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사일 한 발을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와 부품 교체, 그리고 후속 모델 도입까지 거대한 서비스 생태계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공항의 밤을 밝히며 수송기에 실려 나갔던 그 미사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평화를 지키며 한국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웅2의 성공은 다른 K무기 체계로의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포부터 장갑차, 나아가 전투기까지 중동의 큰손들은 이제 한국의 모든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전달된 천궁2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 그 이상의 거대한 경제적 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사일 판매 대금이라는 눈앞의 숫자를 넘어 그 뒤에 줄지어 들어오는 거대한 오일머니의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큰손들이 한국 방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로 낙점했습니다. 과거 석유만 팔아 불을 쌓던 중동 국가들은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 기반이 약한 그들에게 한국은 무기뿐만 아니라 건설, 원전, 그리고 최첨단 IT 기술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천궁2의 로켓 배송으로 증명된 한국의 속도와 신뢰는 중동 자본이 한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조 원대의 방산 계약은 시작일 뿐, 이를 기점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넘시티 프로젝트와 에너지 협력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방산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의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중동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인력 수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사오기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중동의 안보와 인프라를 책임지며 그들의 부를 다시 한국으로 회수해오는 역전의 시나리오가 써내려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자본의 흐름이 국내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한국의 방산주를 넘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신뢰를 쌓으면 쉽게 변치 않는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웅2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물줄을 확보하게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구 공항에서 수송기에 실려 나간 미사일 한 발은 수조 원의 외화 벌이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걱정만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출한 기술의 대가로 그들의 오일머니를 당당히 가져오는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부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복병도 숨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급성장을 견제하는 기존 강대국들의 시선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K방산은 이 견제를 뚫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티어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한국의 위상과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질주는 이제 기존 방산 강국들을 긴장시키는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변수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방에 머물렀던 K방산이 어떻게 미국과 유럽의 텃밭이었던 중동과 동유럽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단순히 가성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무기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제조 역량에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기존 강대국들의 재고는 바닥이 났고 주문을 해도 수년 뒤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청웅2를 로켓 배송하듯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 국가들의 강력한 견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공룡들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는 한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며 무역 장벽이나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복병은 중동의 복잡한 정치 지형입니다. 이란에 맞서기 위해 천궁2를 도입한 UAE의 사례처럼 우리의 무기가 누군가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반대 세력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수록 K방산의 주가는 치솟지만 그만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란과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반미 동맹국들의 시선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 곱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에서 검증된 성능과 UAE에서 증명된 신뢰도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천궁2가 요격하는 것은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기술 변방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가로막혔던 보이지 않는 벽을 격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방산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방산주가 단순히 테마주로 급등락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안보와 산업의 체질이 결합된 거대한 구조적 성장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K방산이 써 내려갈 향후 10년의 로드맵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투자 지표와 최종적인 부의 선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단단하게 벼려진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결론을 확인해 보시죠.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구공항의 밤을 가르고 날아오른 천궁2의 로켓 배송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어떻게 국가의 위상과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뉴스 속 미사일 한 발의 이야기였겠지만 요지경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것이 생생한 부의 지도이자 거대한 기회의 흐름으로 보이실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K방산은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나 테마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와 안보 위협에 직면한 지금 한국의 제조 역량과 신뢰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향해 쏟아지는 이 현상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파괴적인 경제적 반사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방산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궁2처럼 한번 수출된 무기체계는 향후 수십 년간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라는 막대한 후속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는 단발성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우리 경제로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방산 기술의 낙수 효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사일 요격 기술에 들어가는 정밀 센서와 인공지능, 그리고 통신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 산업으로 확장될 핵심 자산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안보의 연결고리 속에 우리 자산을 지켜줄 진짜 대장주들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경제의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밀하고 냉혹하게 돌아가죠. 이란의 위협에 맞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천궁2처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방공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설계도는 혼돈의 시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수호할 든든한 요격 시스템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주위에 K방산의 진정한 가치와 경제적 흐름을 꼭 알아야 할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부는 보이는 만큼 쌓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계좌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지경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